국민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연휴지만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대기업 다니고 은행에 다니는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5천만 국민 중에서 돈 잘 벌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5천만 국민 중에서 반 이상은 지금 형편이 어려울 겁니다. 오늘은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가지 마시고 10분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아마도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씨가 아니겠나 이래 추정이 됩니다. 중앙고등학교 후배이고 서울법대 후배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 탄핵을 당했지만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끼는 후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내가 장관님보다 나이도 많고 인생 경험도 훨씬 많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겨 들으십시오. 이상민 씨를 장관으로 발탁해준 중앙고등학교 선배님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 경제가 더 망가지면 현 정권은 죄송하지만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잠시 그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최민식이가 총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칼을 맞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총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영하 감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영화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상민 장관님, 현 정부는 시한폭탄입니다. 폭탄. 정부 여당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획기적으로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올 연말이 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자 못 내가지고 경매 넘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언제 폭발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내수시장,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책은 한 가지뿐입니다.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은 시장에 돈이 안 돌아서 그런 겁니다. 부자들이 돈을 쓰고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겁니다. 이상민 장관님, 지난 8월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은 지방을 살린다는 명분하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50%를 그냥 감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3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하나 붙어 있고 두 번째는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에 한한다. 이런 조건이 또 붙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건 전형적인 책상머리 정책입니다. 실효성도 없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이 그 판사만 해봐서 민생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이 올리는 것을 그 심도 있게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막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책상머리 정책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시골에도 매매가 3억짜리 주택은 잘 없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있기는 있겠지만 촌에도 3억짜리 주택은 드뭅니다. 그리고 굳이 왜 3억이라는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3억짜리는 되고 5억짜리는 왜 안 되는지 그 근거는 뭐지요? 5억으로 확대를 하면 지방세에 세수의 차질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수가 부족하면 씀씀이를 줄이면 됩니다. 지방의원들 세금으로 해외여행 가는 것 이거부터 없애면 됩니다. 지방의원들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고 지방 유지고 또 촌에서는 떵떵거리는 부자들입니다. 자기 돈으로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경상북도 도청 청사 사진입니다. 무슨 중국 자금성처럼 어마어마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시설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거 전형적인 세금 낭비 아닙니까? 이런 호화청사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 천지빛깔입니다. 지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퍽에 막 써도 되는 건지 이게 전부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50% 감면 혜택을 준다. 이런 조건을 또 달아 놓았습니다.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촌에 가면 일자리도 없고 벌어먹고 살기가 더 힘든데 촌에 가서 집을 사겠습니까? 이상민 장관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세대를 살아도 도시에 있어야 일자리도 있고 벌어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탁상 행정이고 책상머리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님,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2,700억 정도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중앙고등학교 선배님이 임기 채우기가 힘듭니다. 2,700억이 뭡니까? 민생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건 은발에 오줌 누는 것도 아니고 지방 활성화나 민생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재명이 보십시오. 통이 크지 않습니까? 비록 경기도청 법카로 초밥도 사 먹고 소고기도 사 먹고 샌드위치도 사 먹었지만 지 돈 안 들면 일단은 통 크게 질러보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는 무려 13조를 풀자고 하는데 13조입니다. 13조. 이상민 씨를 장관으로 장관까지 시켜준 중앙고등학교 선배님을 고작 2,700억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실효성도 없는 이런 쫀쫀한 정책을 가지고는 선배님을 지켜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구별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80%가 부동산입니다. 자산이 모두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돈이 돌겠습니까? 시중에. 부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자산 비중이 서민들보다 더 높습니다. 결국은 부자들이 돈을 써야 이 민생경제가 돌아가는데 부자들도 전부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내수시장에 돈이 돌게 하려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취득세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전국적으로 연말까지 100% 감면하자는 겁니다. 병행하여 양도소득세도 대폭 감면하자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팔고 시골로 이주하는 사람에게는 파격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이 확대되어 서울 아파트 값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없애고 양도세 감면을 확대해도 세수 결손은 제가 추정해 봤을 때 1조 내지 2조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반면에 경제 유발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상민 장관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13조를 풀자고 하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고작 2,700억 혜택을 준다고 하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20%입니다. 20%. 2024년 9월 15일 기준으로 지지율이 20% 나옵니다. 이 20% 지지율도
대구 경북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전국 수치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진짜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꼴보기 싫어서 할 수 없이 지지하는 게 바로 대구 경북 사람들의 솔직한 속내입니다. 이상민 장관님, 성남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올 연말까지 민생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필요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을 건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을 건의하라는 겁니다.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민주당에서 먼저 꺼내는 바람에 지금 이슈 선점에도 실패했습니다. 디올백하고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중앙고등학교 선배님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생경제 회복밖에 없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돈이 다 묶여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 최상병 특검이나 디올백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재명이는 13조를 풀자고 하는데 이건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많아야 2조 정도다. 2조. 이 돈은 추경을 새로 편성한 거나 국채를 발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술 처먹고 고기 사먹는 특수활동비, 그리고 초밥 사먹고 샌드위치 사먹는 기관장 업무 추진비, 이런 것만 절약해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장민 장관님,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나오는 대로 막 씹으린 것이 아니고 나도 고시 출신이고 공무원도 해봤고 그 후 30년을 시장에서 뒹굴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 선배고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소주 한 잔 까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구독자가 9월 15일 현재 103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중에서 절반은 허수라고 쳐도 나머지 50만 명은 이재명한테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보셨죠? 정봉주가 이재명한테 개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50만 명, 이재명을 지지하는 골수 지지자 50만 명은 광화문에서 서울역을 지나 용산까지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이상민 장관님, 선배님은 경제가 여기에서 더 망가지면 한순간에 나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